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이달 7월에는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지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나의 소득 대비해서 주거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주택 가격 지도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찾아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저희는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지금부터 세워드리도록 하죠.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투자 전략을 세워 드릴 겁니다. 자, 궁금한 점 모두 전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혹은 문자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요즘에 이 투자를 할 때 월세 투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에 월세가 정답이다, 무조건 월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네.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뭐 아시겠지만 적은 위주로 계속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 시장으로 이제 급격히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이 가구 분화, 이 가구 구조 1, 2인 가구에 늘어나면서 네. 실질적으로 주거 어떤 형태가 월세 시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또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자료를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만들고 있고 네. 표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는 월세다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투자를 차익과 수익으로 이렇게 나눠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일단 차익형 투자를 장기간 지금 2, 3년간 주택시장에서 급상승을 한 어떤 부분을 봤을 네. 때는 이제 뭐 급속한 어떤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되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익형 시장, 뭐 저금리 기조에 가장 맞는 수익형 시장으로 좀 눈을 좀 많이 좀 돌려봐야 될, 또 눈을 크게 뜨고 또 찾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 월세 전환 어떤 주택도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좀 노력들 하고 좀 찾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기존의 수익형 종목들, 뭐 상가라든가 네. 뭐 오피스텔 이런 종류도 뭐 지금 공급 과잉 얘기는 있지만 네. 눈여겨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아주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장 자체를 차익형이냐 수익형으로 본다 그러면 비중을 수익형 쪽에 조금 네. 더 뭐 두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매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송파동에 있는 그 한양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 2차 아파트를 지금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투자의 어떤 그런 그 사업성이 좀 있는 건지 네. 그걸 좀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파구, 송파동 그 두 개 차 아파트 가운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으신 거죠? 예. 둘 중에 네. 하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송성문 대표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송파 지역에 거주를 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거주는 지금 뭐 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송파 한양 아파트를 특히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쪽을. 뭐 우연찮게 한번 얘기를 들었고, 아, 이제 그러세요? 거기가 이제 그 롯데 개발이 이제 개발되면서, 네네네. 예, 거기 또 이제 9호선도 이제 네. 그 개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개발 고지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일단, 뭐 여쭤보, 투자성이 있는지. 예. 네,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 지금 재건축, 한양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잖아요. 초기 단계이지만.
이제 예, 뭐 그런 예.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롯데월드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이제 뭐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파란 지역이 네. 지금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상승률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양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는 한양이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한양 아파트 1차, 2차 합해서 뭐 한 1300세대 정도 되는데 굉장히 대단지예요. 그런데 예. 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고 또 뭐 단지 내에 어떤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이 석촌역이라든가 지금 9호선이 생길 방위사거리역 이쪽하고는 역하고는 조금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죠. 약간 도보로 예, 이용한다 그러면 조금 걸릴 거리인데 아무튼 주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을 보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예, 예.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지금 중층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층 저밀도 단지에 비해서는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뭐 초기 단계라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기가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변에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한양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송파는 지금 한양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해서는 지금 헬리오시티라고 지금 뭐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들도 한 9,5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주변에 그 큼직큼직한 어떤 대단지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또 위례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송파의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일단 입지면에서 독보적인 지금 잠실 1, 2단지 엘스나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헬리오시티 가락시형이 대단지로 또 들어서고 또 아래쪽으로는 위례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지금 한양 아파트는 이 오래된 그러니까 뭐 연차로 따지면 조금 노후화가 좀 많이 진행된 아파트로서 이 신규 아파트들에 한번 밀린다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건축을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조금 이게 뭐 진행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중간에 돌발 변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산다 뭐 이런 거는 1차나 2차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예비 안전 진단 뭐 이렇게 지금 받은 상태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추진위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움직임이 조금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1차, 2차 중에서 어떤 거를 사냐? 그러면 굳이 이 안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일단 뭐 2차하고 1차하고 입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 지분도 거의 비슷하고 뭐 이렇게 어떤 비슷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단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좀 길게 들어가서 재건축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2차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 1차에 보면은 상가가 있어요. 예, 한양 1차 쪽, 주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면 이 상가동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거든요. 상가 그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를 얻기가 이렇게 좀 쉽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2차 쪽이 만약에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경우는 또 어디 있었냐면은 그 잠실 쪽으로 보면은 그 미성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예, 그 미성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다가 추진을 계속 하다가 상가동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법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좀 이게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사업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단지긴 한데 아무튼 상가동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단지는 좀 재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양 1, 2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한다 그러면 좀 2차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좀 만약에 이런 그 재건축을 길게 보는 어떤 투자보다는 짧게 좀 간다라고 하면은 잠실권 쪽에 있는 그러니까 잠실역 근처에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예, 뭐 미성도 있고 여기 진주도 있고 뭐 장미도 있고 뭐 이런 예. 중층 단지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는 사업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예. 한번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굳이 한양이 아니라면은 좀 두 군데 중층 단지들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좀 빠른 쪽에 가서 좀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양 쪽으로 하실 것 같으면 2차 쪽에 손을 들어드리고요. 또 넓게 보신다 그러면 좀 잠실역 근처 쪽에 재건축 단지 사업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이런 쪽이 어떨까 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시청자님, 그 네.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 지역을 좀 더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 나중에 더 전화 주셔도 되고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니까 그쪽으로 직접 찾아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 네. 부천시 소사구 신곡 본도 극동 아파트요. 네. 국정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매도해도 될까 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평수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9평. 29평짜리 네네. 부천시 심곡 본동 네. 부천 극동 아파트 네네. 거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될지 저희가 바로 지금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 예, 예. 지금 이 인근에 사시면서 아직 매수는 안 한 상태고요. 예, 예. 네. 지금 이 부천 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실거주 목적은 일단 가격이 싸고 내가 살기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부천 지역에서 특별히 가격이 오르면서 뭐 내가 거주하면서 가격이 막 그렇게 급상승하거나 이런 데는 많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 극동 아파트도 좀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내가 들어가서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는 찬성인데요. 가격이 네. 오르는 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네. 이제 뭐 투자 이런 쪽은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결론 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 자, 일단은 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제가 좀 지도를 켜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극동 아파트입니다. 지금 부천역 남부역 쪽인데 네. 지금 부천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는 일단 중동, 상동 지역 어떤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북부역 위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좀 도시화됐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이 안타까운 게 부천역 남부 쪽이에요. 이쪽은 네. 아직은 이 구도심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운데 부천 극동 아파트가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29평 알아보신 시세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네. 2억 2천에서 2,300. 네. 뭐 네. 2억 한 초반대라 그러면 평당 네. 가격으로 보면은 뭐 한 평당 한 800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네. 예, 지금 부천 지역의 평균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좀 낮은 가격이에요. 근데 네. 이게 현저히 낮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극동 아파트 좀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넘었죠, 여기가. 네네, 35년 됐어요. 네, 뭐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연차하고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부천 지역 내에 어떤 신축 아파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에 재건축도 좀 봐야 되고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뭐냐면 연한만 됐다고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지역의 그 주변 아파트 가격 그렇다면은 내가 보유하는 어떤 대지 지분에 대비해서 추가 분담금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는 사업성을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부천 지역이 아무리 연차가 오래됐어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지금 부천 남부 쪽으로는 역 아래쪽 극동 아파트가 위치한 이쪽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지금 생길 당분간은 없어요, 여지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여건이 없고 그래서 실거주로만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 신규 단지들이 또 많이 생겼어요. 여기 소사지구라든가 범박동 또 네. 아래쪽으로는 옥길지구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해서 지금 한정거장만 더 가면 소사역 아래쪽으로는 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네. 이쪽에 시세가 평당가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선이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0년 된 극동 아파트가 평당 한 800만 원 선이라 그러면 이 연차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그렇게 싼 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라면 꼭 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전 네. 개인적으로 좀 이쪽 범박동이라든가 아래 옥길지구 쪽으로 해서 새 아파트 쪽으로 가시면 어떨까? 조금 더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면은 네. 저기 그 피를 주고서도 옥길지구로 들어가는 게 좀 낫겠어요? 옥길지구는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도요. 예. 나중에 이제 좀 조성이 좀 계속 되잖아요. 네. 인프라가 갖춰지면 좀 살기는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네. 옥길지구 옆으로 소사역서부터는 네. 저기 안산까지 이어지는 소사 원시선 있죠. 네네. 예, 소사 원시선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은 아무래도 교통 여건도 좀 더 좋아지고 또 네. 그러다 보면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극동 아파트보다는 이쪽 네. 오른쪽 신도시 네.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범박동 아니면 네. 또 뭐 소사동 또 밑으로 네. 해서 저 옥길지구 이런 쪽이 네. 좀 더 수요층이 많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네. 가격 폭 선으로 봤을 때는 이쪽 신축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꼭 그 극동 아파트로 가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가시고요. 조금이나마 좀 더 차익을 좀 기대해 본다 그러면 조금 네. 지금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새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옮기시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또 새 아파트면 더 좋잖아요. 네네. 네, 지금 옥길지구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시청자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송으로만은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 직접 송성문 대표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가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을 저희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인덕원에 있는 삼성아파트 25평을 네, 지금 5년째 세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미래 전망이 좋은지 아니면 좀 파는 게 좋을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월세 세입자 네, 있으신가요? 반전세 두고 있어요. 1억 5천에 40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삼성아파트 5년 정도 보유하셨다 그러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예. 사실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빠졌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쪽 지역이. 그런데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좀 가격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던 단지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반전세로 놓고 있으면 월세 어떤 그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고 네. 월세 그 목적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뭐 한 3년 사이에 뭐 한 1억 정도 올랐죠. 이 정도 여기 네네, 지역이요. 네. 예,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입지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만큼 오르냐 이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 지역의 지금 주변에 어떤 그 아파트 옆으로 해서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2년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만기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2년에서 3년 정도 텀에는 변화를 한번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특별히 팔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예. 어쨌든 이 아파트는 가격은 좀 더 오를 거고요. 약간 소폭이라도. 근데 그 오른 선에서 2년, 3년 후에는 매도를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결론 먼저 드릴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뭐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지도를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그 삼성아파트 위치가 인덕원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아래쪽 뭐 평촌이라든가 뭐 이런 인근 지역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옆으로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테크노밸리가 또 형성이 됐고 그래서 업무단지도 지금 계속 입주해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쪽으로 지금 과천 지역이 위잖아요. 과천하고는 지금 지하철로는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과천 지역에 지금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천에 지금 재건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네. 예, 최근에 뭐 7-2구역이라든가 뭐 분양도 했었고 1구역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지금 곧 지금 이주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6구역, 2구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과천 지역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천 지역에서 그 주거 환경, 주거 이동을 하는데 위쪽으로는 사당 쪽이지만 아래쪽으로는 인덕원 쪽에 어떤 수요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에 어떤 과천 쪽에 이주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격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2, 3년 안에 제가 좀 매도 시기를 잡아보라는 거는 과천과 인덕원과 이 중간에 지식정보타운 그 부지가 있잖아요. 네. 예, 여기가 지금 곧 이제 좀 분양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다면은 여기가 한 7천에서 한 8천 가구 정도 들어올 거거든요. 소형으로. 결국은 뭐냐면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좀 많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인덕원 삼성 아파트가 연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까지는 강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약보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결국은 2년, 3년 정도 후에는 한번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보세요. 네. 지금은 보유, 지금 보유가- 당장은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예, 지금은 보유 의견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를 끊으셨네요.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은 3301님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유자금 2억 원 정도입니다. 상가 투자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게 아닐까? 어느 지역에서 그렇죠. 2억 네. 원이냐? 네, 이게 더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문자가 왔으니까 한번 상담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질문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월세 수익형 투자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금액 대비해서 상가 투자가 아주 좀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가도 1층 상가도 있고 중간층 상가 또 아니면 단지 내 상가 네. 뭐 스트리트 상가 아니면 중심 상권에 있는 상가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가를 선택하느냐 또 그 안에서 어떤 이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에는 또 어떤 세입자가 있느냐 이런 어떤 안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어떤 중심 상권에 있는 중심 상가 중에서도 뭐 중간층이지만 어떤 네. 뭐 가격은 1층보다는 싸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중간층에다 어떤 그 안정적인 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업종을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종목,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느냐 이 여부가 더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상가 투자 쪽은 찬성 의견이고요. 앞으로 흐름도 좋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정확한 입지를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 여유자금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출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상가, 그러니까 권리금 포함해서 얼마 정도의 상가까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어떤 뭐 맥시멈 투자는 뭐 60% 정도까지도 네. 50% 이상 그러니까 한 충분히 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저희 세미나 때나 네. 개인적으로 상담 오시면은 조금 그 정도 가능한 금액보다는 네. 더 줄여서 약 한 대출 비용이 한 30% 정도 네. 뭐 이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30% 정도라면 한 4억 정도, 네. 뭐 3억 5천에서 한 네. 4억 정도, 요 정도 선을 한번 맞는 금액을 상가를 찾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일단 상가는 네. 아파트 가격하고는 좀 종류가 많이 틀리죠. 네. 그래서 아파트 시세를 기준할 게 아니고 상가는 독립상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외져 있는 곳 아니면 뭐
서울 접근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진 네.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지역이 더 좋을 수 있고 또 그 지역 내에서도 또 상권, 항아리 상권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결국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상가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시청자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무료 세미나겠죠.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주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총 3가지의 매물 정보를 드릴 건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 중이나 방송 후에나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ANC 도시개발 원동희 팀장과 모던 컨설팅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송승현 소장이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본 매물은 현재 그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 세운 상가라든지 다양한 개발이 있고요. 또한 직장이 직주 근접형 그런 아주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입지가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원동희 팀장은 오늘 2가지 매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매물은 R&D 특구로 지정이 된 양재동 매물이 되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어서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재동 투룸 다세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다세대 매물과 주택과 비교를 해도 수익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로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를 접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며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능력 도보 5분, 2호선 선능력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필동과 양재동 그리고 역삼동 3가지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매물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다음 달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물 소개 한번 들어볼 텐데 부동산 투자의 원칙 바로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아니겠습니까?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본 매물 인근에 현대 기아차,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어
임대 수요가 풍부하며 양재동은 중소기업 R&D 육성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많이 생겨날 전망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이 있고 지역 곳곳에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국립국악고등학교, 언남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등하교 시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며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이 위치해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7월 3일 개통이 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와 강남대로 등이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풍부한 녹지공간, 거기에 우수한 학군까지 서울시에서는 아주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양재동은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개발 여건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양재 우면지구에 100만 평의 부지를 R&D 특구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양재동 일대는 교통 물류 기반 덕분에 320여 개의 연구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양재 우면 R&D 단지는 지리적인 이점이 좋아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오가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까지도 글로벌 R&D 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계획과 위례 과천선이 관통할 전망이어서 도시명 R&D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매물지에서 가까운 파이시티 부지가 있겠습니다. 할인그룹이 인수한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물류복합 유통센터를 함께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어 개발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 진행은 곧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겠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 IC와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상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며 동시에 시세 차익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매물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제 다음 달 준공 예정이죠. 네, 지금 준공 7월 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5층 건물에 네. 4층에 위치해 있으며 외관 사면 대리석 시공 예정이고 차별화된 친환경 내부 마감재로 처리가 되겠으며 앞과 옆에 6m와 6m 도를 코너에 접하고 있어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신축 예정이고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15평으로 아파트 21평과 같은 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맞춤형 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부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장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얼마로 책정돼 있죠? 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 2,500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2,500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시면 8천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70만 원씩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의 경우 샘플하우스가 같은 평형 가격이 3억 6천만 원의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본 매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실사용 면적도 다른 매물과 비교해 보시고 분양가 산출해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또한 1:1 개별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특징을 들어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임대 수요, 그리고 학군까지도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개발 호재 입지 여건 정확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모든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들고 온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동에 위치한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보험 매물 그 필동 같은 경우는 그냥 입지 자체가 그 부동산에 주는 네. 영향이 아주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3호선과 4호선이 교차를 하는 충무로역을 이용을 합니다. 거기서는 도보로는 약 한 5분 정도 걸리는 그 위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주변 자체 뭐 다양한 노선들이 뭐 1호선부터 6호선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는 서울역이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 형성이 시내교통, 광역교통 이런 모습들이 아주 포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구 자체는 과거서부터 아주 그 도시가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도시의 개발이 이곳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라든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곳은 하루 유동 인구가 중구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컨텐츠로서의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직군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퇴근을 하고 나서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상권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달을 하면서 퇴근 후에 나의 그 시간이 아주 중요시 생각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 비용으로서 환산을 한다면 아주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출퇴근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던 일기 신도시까지의 거리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아주 높은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중구 같은 경우는 한 950만 제곱미터 정도의 오피스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만 2천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뭐 부족 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주변에 그 명동이라든지 남대문, 동대문 상권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상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증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우측에는 그 동국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국대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그 수요층이라든지 그 우리 자영업자 수요층 또 그 학생 수요층까지 아주 수요층이 두터운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그만큼 입지가 수요층이 두껍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택은 부족한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확인해 봤는데 주변 지역 사실 서울역도 그렇고요, 용산도 그렇고 뭐 중구 여러 지역들 뭐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서울역은 GTX 사업을 벌이는 그곳 중에 한 곳이죠. 네. 우리가 GTX가 3개 거점이 있습니다. 교차되는 곳이 그 서울역을 비롯해서 청량리역, 삼성역 이 3개의 곳이 3대 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그곳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한 정거장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고가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상단에는 이제 공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직접 그 공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그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이 창출을 할 거고요. 서울역에 내가 도착을 해서 이 모습을 봤을 때도 과거에는 그 흉물스러운 모습이 새롭게 변화를 하면서 하나의 그 랜드마크 같은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더욱더 그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곳인데 이곳에 면세점이 들어옵니다. 또 면세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매출도 증대를 하겠고 관광객 또 서울시가 그 마스터카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계속적으로 뭐 굴뚝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와 함께 바로 본 매물에서 전면에는 세운상가가 있는데 세운상가도 이제 1단계가 지금 현재 착수를 된 모습입니다. 조감도가 잘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곳 같은 경우는 뭐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서울의 중심에 다시 한번 환골 탈퇴를 하고 더욱더 유동인구를 증가하는 그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중구 자체 지금 그 유동인구가 350만인데 외국 관광객들이 더 들어오고 더욱더 많이 집중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더욱더 창출이 되면서 지가라든지 실거래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물이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준공 완료되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네, 지금 주차장을 공사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본 매물은 조감도 나와 있듯이 세개동으로 건축이 됩니다. 서울의 중심에 세개동만 갖고 있는 이 힘만 해도 아주 상당할 것으로 보시고요. 지금 필동 주변에는 아파트 매물이 아예 없고요. 또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한데 신축 건물이 들어오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상에는 남산타워 조망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 일대가 본 매물 있는 데가 딱 그 2종 주거지로 마지막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도를 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물 내부 구조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네, 실내는 네.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투룸으로 구성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 다세주택 워낙들 잘 짓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퀄리티가 아주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들어도 내가 살 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얼마죠? 네, 지금 그 직주 접근, 그 도심권하고 관련된 이 부동산이 아주 뜨겁습니다. 월세 시장도 아주 그 임대차가 강한 곳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직군에 대한 그 가격이 가치가 상당했다. 학군에 대한 가치가 상당했다 하면 지금 직군에 대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매매가는 현재 2억 7,5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임대가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는 한 2억 5천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세 활용하시면 2,500 정도 아주 안정적인 도심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세도 3천에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도심권에 그 직주 접근 가능한 이런 안정적인 월세 그 투자처로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에 대한 모든 특징 들어봤고요.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그 중구 종로구에는 한 5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프라임급 오피스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 그 미래에셋을 비롯해서 뭐 D타워라든지 계속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 상권 쪽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은 그런 투자로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강남으로 가볼 겁니다. 세 번째 매물 만나보시죠. 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매물 정보입니다. 9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팀장님이 입지적인 여건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가 접해 있어 임대를 하기에 매우 우수한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은 하루 유동인구 39만 명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지역이지만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지구에 비해서 주거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예고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또 직장인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매우 많은 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도보 5분, 2호선 선릉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한정개발부지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어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최고의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지역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가 상승분에 대한 여력은 강남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투자의 수익률까지 겸비하고 있는 수익성 부동산 투자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는 집가 상승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지역에 개발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강남 개발 최고의 이슈거리인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05층 규모로 그룹 통합 사옥 건물을 비롯해서 호텔, 오피스 건물과 공연장, 컨벤션, 전시시설 등 총 6개의 건물로 복합 개발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코엑스 지하 쇼핑몰과 옛 한전부지를 연결하는 영동대로 지하에 삼성역을 관통하게 될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통합 환승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와 상업 등 편익시설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부터 양재역까지 3km의 구간을 지하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양한 상업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형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지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삼부토건이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이 있겠습니다.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텔,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는 38층 높이의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인하여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주변 지역의 장점들 그리고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지어질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내년 1월 지어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강남 선정릉역 역세권 다세대로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7년 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전세대 모두 거실과 2개의 방이 분리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대리석 마감 시공 예정이고 6층 건물로 신축하는 선정릉역 다세대이다 보니 본 매물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으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방범용 CCTV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과 2호선 선릉역 역세권 다세대로서는 안전성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며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맞춤형 다세대 투룸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 원 예상하고 있으며 실투자금 3천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 시 7천만 원 투자하여 대출이자 제외하고 매월 6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끊임없는 임대 수요로 인하여 수익성과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저금리 시대에 굉장한 경쟁력과 황금성이 매우 뛰어나며 높은 수익률을 갖추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도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될 것이며 본 매물 현재도 많은 임대 수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하여 임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매물이든지 눈으로 꼭 현장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매물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세 가지의 매물 소개는 다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매물 소개를 도와주셨던 송승현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흐름 분석 및 알짜 투자처 공개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2-337-889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 정보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거나 혹은 이 매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ANC 도시개발 원동희 팀장 그리고 모던 컨설팅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품 파는 것을 잃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